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의 혐의에 대해 사형이 구형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되면서 비상계엄을 신의 한 수라고 표현했던 김형석 명예교수의 글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105세이던 지난해 적었던 글인데 노지성인의 조국을 향한 절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연히 김형석 교수가 지난해 105세 때 작성했던 글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내달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지규현 판사가 꼭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형석 교수는 역설적으로 보면 비상계엄이 신의 한 수였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한 번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치부가 드러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알리고 싶었던 대한민국의 모든 부조리를 한 방에 드러낼 수 있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했다는 얘기, 나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적당하게 모른 척하고 즐기면서 살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못하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실체가 지금 100일 하에 모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노 교수는 대다수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때문에 결국 탄핵당한 것을 보면서 비상계엄은 정신나간 자충수였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다르다. 비상계엄은 신의 한 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고? 비상계엄 한 번 하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으로 드러난 치부를 일일이 지적했습니다. 첫째, 담화문으로 민주당의 몽리와 깽판이 드러났다. 탄핵 남발, 예산안 삭감, 간첩법 방해 등.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22건의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몰아갔고 결국은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하면서 윤 대통령이 더 이상은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도록 몰아세웠습니다. 예산은 또 어땠습니까?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을 무더기로 삭감했습니다. 대통령의 핵심 추진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모두 삭감해버렸고 심지어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의 특활비 거의 모두를 삭감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정권이 교체되자 아무런 설명 없이 슬그머니 부활시켰습니다. 이런 무도한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중국 간첩을 좀 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법을 개정하자고 애원하다시피 했지만 끝내 거부당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2024년 12월 3일 그날 조작된 내란, 감추어진 진실은 시사회장이 넘쳐나서 시사회 날짜를 추가로 잡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전문감독 이영돈 PD와 전한길 씨가 손잡고 만든 것인데 그날의 진실은 점차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관위 부정선거 이슈를 공론화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정선거가 차고 넘치는데 선관위는 좌파들의 비호를 받는 성역이었습니다. 사법부에서는 철저하게 선관위의 편을 들어왔고 선관위는 그야말로 언터처블로 남아있었는데 그 부분을 공론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계엄전에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마치 이상한 사람 보듯이 쳐다봤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의 2020년 대선 부정 사례가 공식 발표되고 나면 한국의 부정선거도 의혹 차원을 넘어서 확신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좌파들의 나팔수로 전락한 언론들의 실체를 알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지상파 방송과 일간지, 종편 등이 좌경화된 실상을 드러냈습니다. 지금은 언론이 자유민주주의를 망치는 흉기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서 국민들이 알아야 할 일은 절대로 알리지 않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입니다. 언론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그냥 찌라시이고 나팔수에 불과합니다. 이재명과 이재명 정권을 반대하는 그 수많은 집회와 시위들을 대한민국 찌라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마두로 축출에 환호하는 장면도 또 자유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이란의 대규모 시위도 한국의 이재명 방송에서는 구경할 수 없습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국민의힘에 숨어있던 위장 우파들을 색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교수는 한동훈과 탄핵에 찬성한 12명의 국회의원들을 위장 우파로 분류했습니다. 이 진단 역시 지금도 유효합니다. 다섯째로는 군 내부의 쓰레기 장성들을 색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엄령의 명령 불복종한 장성들, 국회 청문회에 나가서 질질 짜는 똥별들을 모두 색출했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전세가 역전되면서 질질 짜던 똥별들이 대접받고 충성스러운 진짜 장군들은 모두 영의 몸이 되었습니다. 언젠간 제자리를 찾게 되겠지만 그때까지 겪게 될 고초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여섯째, 좌파에 부역하는 좌빨 연예인들을 색출하였다. 연예인들이 좌파들의 탄핵 찬성 집회에 쏟아져 나오면서 커밍아웃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이 개입한 사실을 알렸다. 다수의 중국인들이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한 것은 선관위 부정선거를 조사하면 중국 해커가 들통날까 봐서 중국 스스로 자기들의 범죄를 자백한 것과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런 사실들을 국민들에게 알린 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은 성공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 교수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을 계몽령과 동일시했던 것입니다. 김영석 명예교수는 또 대한민국이 바닥이 보이지 않는 절벽으로 추락하는 현실을 보면서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글도 남겼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들에게도 등급이 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공기로 숨을 쉬지만 국민들의 격이 다르다. 문재인이 깽판을 쳐도 괜찮다고 보는가? 종북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어도 잘 살 수 있다고 보는가? 나는 방관해도 누군가 막아줄 것이라고 보는가? 지금 걸기하지 않으면 땅을 치고 후회하는 상황이 목전에 와 있다. 흔히 말하는 민초는 무지랭이로 글자도 잘 모르고 푼돈에 약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말 잘 듣고 복종 잘하는 국민들을 말한다. 다음 등급이 백성이다. 글자도 알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지만 속으로만 불만을 갖고 있고 표현하지 못하는 계층이다.
시키면 묵묵히 따른다. 그 다음은 시민이다. 이들은 불의에 저항하고 외치고 행동한다. 또 대안도 제시하고 방안도 찾아내는 계층들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반적으로 망해가고 있다. 경제가 폭망하고 민생이 파탄나고 안보가 붕괴되고 외교가 실종되고 기업들이 사라지고 일자리도 사라지고 노조가 폭력배가 되었고 김정은에게 나라를 통치당하는 형상으로 그에게 아부하고 주적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퍼주기 선심 정책으로 국가 재정이 바닥나서 파탄날 지경이고 이런데도 국정 지지도가 47%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느 급에 속하는가? 민초인가 백성인가 시민인가? 740만 인구 중 200만이 저항하는 도시국가 홍콩은 분명히 시민들이다. 홍콩 시민들은 결국 범인인도법 논의를 연기하게 만들었고 홍콩 통치행정장관의 사임을 요구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을 프랑스 시민혁명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 당시 프랑스 국민들이 왕권의 탄압에 저항하고 행동한 것이었다. 스위스 국민들이 정부가 생활비를 월 300만 원 주겠다는 것을 국민투표에 붙여 78%의 반대로 부결시킨 것도 시민들의 모습이다. 나라가 망해간다. 안보가 무너져도 경제가 망가지고 민생이 바탕나도 일자리가 소멸되어도 침묵하다 못해 그렇게 만든 자를 지지하는 한국 사람들은 분명 시민은 아니고 어리석은 민초와 백성들이다. 우리를 시민이 되도록 격을 높게 만드는 것은 외부 포장지가 아니다. 배웠다고 안다고 우기면서 하는 짓이 민초의 짓이라면 개나 돼지나 마찬가지다. 입고 먹고 쓰는 것은 세계적 수준이나 아무 생각 없이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지낸다면 역시 개 돼지들이다. 나라가 망해가고 조국이 소멸되어가도 침묵하고 안타까워하지 않는 사람들, 참으로 서글픈 조국의 현실이 비통스럽다. 3년 굼이 불이 황홀하였다. 개꼬리 3년 묻어둔다고 족제비 털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그렇게 치욕을 당하고도 변하지 않으니 홍콩의 저항을 보며 느끼지 못하는 국민에게 고합니다. 진정 나라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국민들이여 더 늦기 전에 깨어 일어나자. 나라가 망한 다음 후회 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 내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시민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이 글을 지인들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크나큰 애국을 하는 지름길이라는 걸 아시고 마음껏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김형석 명예교수 드림. 이런 글인데 이 글이 정확하게 언제 쓴 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과도 일치하는 글입니다. 여러분은 민초입니까? 백성입니까? 아니면 시민입니까? 민초로 남을 것인지 깨어있는 시민이 될 것인지 그 선택의 시간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정말 많은 치부들이 바닥에서 올라왔네요. 김형석 교수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미친 대한민국을 정상화로 윤석열 대통령님 당신은 위대한 대한민국의 진정한 대통령입니다. 한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화두로 등장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언론이 죽어야 나라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저급한 쌍욕을 해도 그런 패륜 자식을 사랑해야 한다고 선동해서 주입시키는 언론, 그들 기득권의 추악한 민낯과 날마다 저우하며 목숨을 연명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버티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참 나라가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하는데 의식들이 다 중립 아니면 이재명 지지자들이 태반이 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주구장창 외쳐보며 머지않아 섬광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구해주시리라 믿고 또 기도합니다. 윤통은 부패한 선관위, 민주당 횡포, 본인을 희생하셔서 개몽시켜 주었다. 사기 탄핵, 불법 영장, 공소 기각, 무죄. 말만 하면 뭐하나. 국힘, 배신자들 쳐내고 정치 쓰레기, 범죄자들 다 드러났다. 그러니 제발 일어나요. 우리 국민이 민주당 이재명 사법부 언론 모두 끝냅시다. 제발이요. 일어나자. 저도 노 교수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얼마나 더 망해야 국민들이 알아차리고 개몽될까요? 너무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김형석 교수님을 살아오신 양심이나 경험이나 교수님의 지식이나 모든 면에서 누구의 말이 그리 옳다는 말인가? 지금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꼴이 되었는지 통탄스럽다. 비상계엄은 신의 한 수이면서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야당의 입법 독재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선택하신 최후 수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이 없었다면 이 나라 치부가 과연 드러났을까? 드러난 것만 해도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 맞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베네수엘라처럼 개돼지로 살 겁니다. 대통령님은 영웅이십니다. 국민들이여 투쟁하십시오. 아스팔트로 나오십시오.